네, 레미콘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옵니다. 콘크리트를 실었을 때는 중량이 25톤이 넘는 데다가 중심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전복된 레미콘 트럭 옆으로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레미콘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5대를 잇따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25톤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레미콘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려옵니다. 커브길을 돌던 찰나 이 25톤짜리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들을 덮치며 미끄러집니다. 소리가 쾅쾅쾅쾅 막 밖으로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고 하니까 억수로 겁났죠. 지금부터 레미콘 안전운행 사고 예방 및 차량 관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복장 및 차량 점검과 공장 내 이동 시 행동 요령. 두 번째는 배차, 상차 관련하여 올바른 순서와 호퍼에서 올바른 행동 요령. 세 번째, 현장 이동 및 파설 시의 행동 요령. 네 번째, 차량 청소 및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연비 운전 및 MT 차량의 위험성 평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작업 전 복장 및 차량 점검 및 공장 내 이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삼표 가족들은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장 내 이동 시 지정된 보행자 통로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우선 작업 전 복장의 올바른 착용법 및 컨디션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의 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안전장갑과 안전각반, 그리고 안전화를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운행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중 대다수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컨디션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작업자들의 불량 사례로는 안전모, 안전장갑을 미착용하거나 턱끈 미조정, 슬리퍼 착용, 그리고 안전화를 꺾어 신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작업 전 공장 내 안전한 공터에 집합하여 몸풀기 맨손 운동을 시행합니다. 체조를 마치면 작업 시작 전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에 대하여 다시 다짐합니다.
본인의 컨디션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과신을 하거나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안 좋은 컨디션을 무시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전 삼가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졸음을 유발하는 약성분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거나 둘째,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셋째, 밤 늦게까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공장 내 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장 내에는 대형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공장에는 수많은 차량이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살피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이동 시에는 공장 내에서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보면서 이동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이동 시에는 주변 차량에 주의가 부족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일일 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점검은 안전운전의 시작이니 주기적 점검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점검 시 차량 점검 기록부를 이용하여 체크하면서 차량 상태를 매일 확인합니다. 타이어 및 하부 오일 누유 상태를 점검합니다. 차량 주변 바닥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누유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유 발생 시 운행을 중지하며 차량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타이어 상태는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하며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어 있거나 편마모가 심할 경우 터지거나 조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타이어의 휠볼트 풀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휠볼트에 녹이 묻어 있는 경우 휠볼트가 약간 풀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히 조여주어야 합니다. 차량 후미등 전멸 상태를 확인합니다. 후미등이 작동치 않을 경우 뒷차에서 믹서의 운행 상태 확인이 늦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차고가 낮은 승용차가 후면에서 추돌할 경우 믹서 트럭 아래로 깔리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2004년식 이전 차량인 경우 브레이크 리저브 오일이 H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004년 이후 차량은 법규 제정으로 프레어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정면에서 본네트를 열어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본네트 안쪽의 엔진 오일을 점검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뒤쪽에 있는 오일 게이지를 끝까지 뽑아 엔진 오일량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오일 게이지에 F와 L 사이에 위치하면 정상입니다.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는 통상 6개월 또는 15,000km에서 20,000km 정도에 교체합니다. 워셔액은 H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치 오일은 맥스와 미니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부족할 시엔 보충합니다. 보조 물탱크는 맥스와 미니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계기판 점검입니다. 차량 에어 게이지 범위는 9에서 11 사이이면 정상입니다. 시동을 걸기 전 에어 게이지를 확인하여 에어가 많이 낮을 경우 정비를 의뢰해야 하며
시동을 걸었을 때 에어가 평소보다 늦게 차면 필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어 게이지 바늘이 적색 부분을 가리킬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신속히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를 의뢰해 주세요. 브레이크 작동 시 에어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 반드시 정비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배터리 게이지는 H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게이지의 바늘이 L 쪽의 적색 부분을 가리킬 경우 방전될 위험이 있으니 정비를 의뢰합니다. 바늘이 H 쪽 적색 부분을 가리킬 경우 과충전 상태로 차량 내 전기 제품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수리를 의뢰합니다. 오일 압력 게이지는 H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의 오일 압력 게이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게이지가 적색 부분을 가리키거나 오일 경고등 점등 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를 의뢰해야 합니다. 냉각 수온 게이지는 H와 C 사이가 정상입니다. 운행 중 온도 게이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온도 게이지의 바늘이 H 쪽을 가리키거나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 시 차량을 천천히 세워 공회전으로 엔진을 시키고 시동을 끈 후 정비를 의뢰해야 합니다. 단, 엔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와 운행 직후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간 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틸팅 조작 시 우선 차량을 평평한 위치에 주차 후 실내의 주차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다음은 고인목으로 바퀴를 고정합니다. 우선 틸팅하기 전 차량 앞과의 거리는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경우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수석 쪽 틸팅 뒤에 위치한 틸팅키 몸체에 키를 꽂아 오른쪽으로 돌려 잠금을 해제하고 틸팅키 몸체를 잡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스위치 커버를 열고 스위치를 ON으로 작동시킵니다. 틸팅이 완전히 끝났으면 스위치를 오프시킵니다. 틸팅 후 타워 오일을 점검합니다. 육안으로 오일량이 맥스와 미니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팬벨트 점검입니다. 팬벨트의 상태를 육안 및 손으로 눌러서 장력을 확인합니다. 틸팅을 내릴 때는 틸팅키 몸체를 반대로 돌리고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면 하강합니다. 틸팅이 완전히 내려오면 스위치를 오프로 작동시키고 커버를 닫습니다. 이때 머리 부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틸팅 후 차량의 탑승에 틸팅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캡이 완전히 잠기지 않고 주행 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에어덕트 등의 결합 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배차, 상차 및 호퍼에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후 1일 점검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비치된 모니터와 창문 밖, 전광판에서 배차 번호가 나오고 이를 알리는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을 들은 작업자는 모니터에서 배차 확인을 하게 되고 출하실에서 출력되는 송장을 확인합니다. 송장을 바라보면서 BP 호수, 차량 번호, 현장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송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상차 및 오타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장 확인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BP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 BP가 3개 이상 있는 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송장에 BP 호스 확인 없이 먼저 들어갔던 BP나 자주 들어가던 BP로 들어가 상차하는 경우입니다. 2. 뒷차가 앞차 상차 전에 먼저 BP에 들어가서 상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BP로 이동하고 BP 전광판과 송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송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송장을 가지고 상차 및 출하하는 사례. 4. 동일 건선사의 현장이 같은 현장 내에서 공구나 동, 차수 등으로 현장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다른 현장에 오타설하는 사례. 상기의 사례 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큰 클레임 사고입니다. 간단하고 수월하지만 간과할 시에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송장의 내용 숙지 및 올바른 상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실을 나와 공장 내부를 다닐 때에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통로로 이동해야 불의의 사고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 시에는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승차합니다. 승차 후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합니다. 출발 전 송장 내용과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상차는 공장의 BP 설비에 따라 후진식과 통과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진식은 후진으로 BP 설비에 진입하여 측면 모니터를 통해 배출구와 호퍼 입구를 정확히 맞춰서 정차합니다. 통과식 BP 시설은 건물 뒤편에서 진입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호퍼 입구를 제 위치에 정차합니다. 차량을 정 위치에 정차 후 하차하여 안전 난간대를 잡고 급수 호스를 끌어 차량 물통에 넣습니다. 겨울에는 바닥이 결빙되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급수 레버를 작동합니다. 호스를 물통에 넣고 자리를 비워 물이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배관이 열어 막혔을 경우 강한 수압에 막힌 배관이 일시에 뚫리면서 갑자기 호스가 크게 튀어올라 다칠 수 있으니 호스를 잡을 때는 힘주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출이 끝나면 벨소리를 확인 후 천천히 출발합니다. 다음은 세륜장 통과 전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차 후 공장을 나가기 전에 호퍼에 올라 정량이 적재되어 있는지 제품의 질기는 송장과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상태 확인 후 내려올 때는 올라간 방향으로 뒷걸음으로 난간을 잡고 조심히 내려와야 합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호퍼 덮개로 호퍼에 빗물이 가수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호퍼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퍼를 오르내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점퍼는 항상 여미고 있어야 혹시라도 옷자락이 드럼의 체인에 말려 들어가거나 난간에 걸리게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나 난간에 얽히게 되면 낙상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호퍼 확인 후 뒤돌아서 내려올 경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단에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려올 땐 난간 손잡이를 잡고 내려와야 하며 드럼의 체인 부분은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체인에 손이나 옷자락이 말릴 경우 절단 및 2차적으로 낙상까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를 할 경우 균형이 무너져 한순간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차량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다 발목이 접지를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호퍼를 타고 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차량에서 가장 높은 위치이므로 낙상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 또한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상차 후 세륜장을 통과하여 차량에 묻은 제품 찌꺼기나 분진을 반드시 제거해 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에 의해 믹서트럭은 반드시 비산먼지 억제 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시행 시에는 동법 94조 사항 6호에 의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이동 및 타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이동 시 다양한 운전 상황에서 주행 중인 주변 차량과의 사고가 잦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행 시 상차 후에는 차량 무게 증가로 인해 제동거리가 10에서 15m 증가하니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넘어가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는 사고 발생 유무 또는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판단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간주되니 상차 시 브레이크 조작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는 단 몇 미터의 차이만으로도 발생하거나 피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동 시 꼭 감안하여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합니다. 또한 빗길과 눈길 역시 제동거리의 차이가 심하므로 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리막길 주행 시 잦은 풋 브레이크 조작은 에어를 소진하게 되어 브레이크 조작 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엔진 브레이크나 배기 브레이크로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기아를 저단으로 놓아 차량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 레버 앞으로 밀어
차량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좁은 골목이나 경사 지역에 진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이나 경사가 심한 지역 진입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좁은 골목 및 장애물로 인한 현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차량을 정차시킨 후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레미콘차는 상차 시 25톤에 달하므로 잠시라도 하차 시에는 반드시 고인목을 설치하여야 브레이크 풀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인목을 설치 후 골목의 상황을 파악한 후 진입이 힘들다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영업사원이나 출하실에 연락하여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그 후 영업사원이나 현장 신호수의 유도를 받아서 진입합니다. 경사가 과도한 지역에서 제품 요청 시 공장 직원이나 상조회 등이 현장에 사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되도록 다른 넓은 우회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도착 후 대기 시 삼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기 중에 핸드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행동, DMB를 시청하는 행동, 대기 중 잠을 자는 행동, 장시간 핸드폰 통화를 하는 행동 등은 현장에서 지시사항을 듣지 못하게 되어 원활한 현장 진행이 어렵게 되며 고객의 불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가급적 신호수의 동향을 파악하며 현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내 펌프카 접근 유도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수 없이 후진 시에는 사각지대 및 주변에서 후진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신호수의 신호를 받아서 후진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차량 후진 시 사고 사례입니다. 인도해줄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후진 전에 하차하여 주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카 후진 및 접근 유도 시 차량 진행 방향에 비껴서서 차량을 인도하며 후방 카메라의 설치도 안전한 후진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은 소음이 크므로 운전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인도하거나 수신호를 해야 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뒤에 물러설 곳이 있는지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 인도합니다. 두 대가 나란히 진입할 경우 중앙에 분리 기준이 되는 사물을 놓으면 후진에 도움이 됩니다. 공간 미확보로 인한 차량 사이에 끼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호수 역할을 하게 되어 차량 인도 시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슈트와 보조 슈트의 올바른 조작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하차하여 안전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슈트를 설치합니다. 머리 위로 보조 슈트를 당겨 설치하거나 보조 슈트를 밀어 던지듯이 설치할 경우 본인이 지나가는 주변인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결합 부분을 잡고 보조 슈트를 전개할 경우 손가락 절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게 되면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슈트는 간단해 보이나 비숙련자가 조작하거나 부주의한 조작으로 손가락 끼임,
절단 등의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펌프카 근처에서 슈트를 조작 후 다시 후진하여 펌프카에 대고 슈트를 고정합니다. 슈트 고정 후 다시 후진하여 제품을 배출합니다. 제품을 배출 후에는 글개로 잔여 제품을 긁어내리고 물청소는 가급적 공장에 복귀하여 시행합니다. 슈트를 원위치 시킬 때는 손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고정시킵니다. 공장 복귀 시 반드시 세륜장을 통과하여 타이어 등에 묻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에 시멘트 찌꺼기나 현장에 토사가 떨어져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설을 마치고 공장으로 출발할 때 안도감에 긴장감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에 복귀하고 일과를 마칠 때까지는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으셔야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차량 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청소는 정비와 같이 안전운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시작 전 청소 및 공구 정리, 공장 복귀 후 일회 전 마무리 청소, 마지막으로 당일 작업이 종료 시 마감 청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 청소의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각각 단계별 청소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 시작 전 유압유와 경유를 1:1 비율로 섞은 기름을 걸레 등에 묻혀 호퍼 및 슈트 외관에 발라줍니다. 기름칠을 해둘 경우 물청소만으로도 레미콘 슬러지가 표면에서 잘 떨어져 세척 작업이 쉬워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난간 계단 및 난간대 손잡이 등 불필요한 곳에 지나친 기름칠은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간혹 공구 보관을 계단에 보관한다던가 공구를 계단에 놓고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 중 공구가 떨어지면 뒷차에 큰 피해를 입히고 계단을 내려올 때 공구를 잘못 밟아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공구는 항상 안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 다음은 공장 복귀 후 일회 전 마무리 차량 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마무리 청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드럼 안에 잔량이 없는 경우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드럼 안에 레미콘 잔량이 없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수 처리장에 진입한 후 고인목을 설치하고 드럼을 배출 방향으로 조작 후 호퍼 및 슈트를 물 청소해 줍니다. 레미콘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고인목을 설치한 후 회수수 주입 시 선별기를 같이 작동하여 잔량 및 회수수 배출 시에 골재와 회수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작합니다. 잔량 및 회수수가 모두 배출되면 청소 호스를 사용하여 호퍼 및 차량을 간이로 세척합니다. 당일 작업이 종료되면 폐수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물바지에서 탱크 안에 회수수를 담습니다. 탱크 내부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차량 뒤쪽에 위치한 레버를 조작하여 드럼이 흡입, 배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약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여 드럼 내부를 청소한 뒤 드럼 내부에 남은 잔수를 제거합니다. 특히 잔수는 레미콘 품질 문제를 유발시키므로 항시 배차 전 잔수를 완벽히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레버 조작 시에는 흡입 방향으로 돌리며 악셀을 당겨 받은 물이 드럼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약 1에서 2초 후 악셀을 천천히 놓고 다시 레버를 배출 방향으로 바꿔 물이 드럼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도록 악셀을 당겼다가 물이 나오기 직전에 천천히 놓는 조작을 반복합니다. 호퍼나 슈트 안쪽에 묻은 잔여물을 물을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물호스 및 봉솔 등을 이용해 외관에 묻은 잔여물을 세척합니다. 다음은 탱크 내부 및 외부 폐수통 세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탱크 내부를 세척하기 위해 호퍼 난간에 올라갑니다. 무로스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세척합니다. 탱크 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호퍼 및 슈트 외관을 청소하고 필수통에 남은 잔여물을 세척해야 합니다. 청소할 때는 빗자루, 솔, 사포, 끌칼 등 청소 도구를 비치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물모터 내부에 남은 물을 배출하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비 운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비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비 운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시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연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차 시간이 많으면 연료는 소비되나 주행거리는 없으므로 연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낮은 단수보다 높은 기어를 사용할 때 엔진의 효율이 높은 영역을 사용하므로 연비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최고단 기준으로 높은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차량에 작용하는 저항이 낮기 때문에 연비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급 가속 시에 완가속 대비 엔진의 연료 소모가 많으므로 연비에 불리합니다. 다섯 번째, 급제동보다 완제동 시에 차량의 관성력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늘릴 수 있으므로 연비에 유리합니다. 연비 운전을 위한 엑셀 조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보이는 표와 같이 시속 80km로 정속 운전 시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때보다 42%의 연료 소모량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엑셀과 브레이크는 조작할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비 운전을 위한 경제 운전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공회전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과 연료 소모를 가지고 옵니다. 엔진 예열을 위한 습관적인 엑셀 조작으로 인한 RPM 상승은 삼가합니다. 장시간의 냉방장치 사용을 자제합니다. 전방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엑셀 및 브레이크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관성 운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경제 속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급제동 및 급가속을 피합니다.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기어를 변속합니다. 엔진 오일 등 오일류와 에어 클리너의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연비 운전을 습관화하면 연비 상승 및 환경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믹서 트럭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는 물론 노사가 협력하고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리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당사의 전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 및 운반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 인정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레미콘 운반 관련 진행 중인 위험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많은 레미콘 운반 시의 위험 요인 중 주요 위험성 항목으로 7가지가 선정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성 평가 항목은 위험도 관리 정도에 따라 위험 관리가 일상화된 항목은 제외되고 새로운 위험 요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요인들은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관리될 것입니다. 사고는 항상 여러분들의 방심의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 내에는 항상 긴장하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시면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사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